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오후 5시 22분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핸드폰으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요.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좀 녹화가 진행될 것 같고, 내일 오후부터는 아마 집에서 녹화를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세로 화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짧게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일단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점은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기억하셔야 될 만한 진행 중인 이슈는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그 폭락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금 시장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이슈는 아닌데 일단 우리가 진행 중인 어떤 악재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에 사실 일단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잔잔한 악재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반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별로 신경은 쓰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전반적인 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FOMC 회의라든가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에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요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장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재로 요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좋은 건 시장에 다 반영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주요 IT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좋았고, 이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주가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일단 좋은 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된 거 이건 좀 안 좋은 거라 할 수 있겠는데, 주식시장에 안 좋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반영은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좀 일단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왜냐하면 금리와 달러가 이거에 반응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움직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이슈가 있고 그런 것은 일단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 투기적인 움직임이 지금 시장을 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한 친구들은 그냥 계속 올라가고 약한 친구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제각각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매일매일 움직임들을 보면,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계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흐름 자체에는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는 없습니다. 다 같이 잘 오르고 있죠. 어제는 유럽 증시, 독일 증시가 레벨업을 했기도 했고요. 물론 나스닥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은 좀 문제이긴 하나, 하여튼 이래저래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는 증시가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보시다시피 분위기는 좋습니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른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오늘 일본 증시 찔끔 하락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증시들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 전날에 워낙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그다지 큰, 하여튼 중국 증시의 어떤 이런 애매함, 일본 증시의 어떤 강함, 이런 것들 그냥 하여튼 지금까지 흐름을 변화를 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냥 각자 움직임들이 그냥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홍콩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고 넘어갈게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한국 증시에 관해서 조금 좀 드릴 이야기가 좀 있는데, 오늘은 한국 증시가 조금 좀 중요한 움직임도 좀 보인 것 같고 해서 한국 증시를 조금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보던 상해종합이나 일본이나 유럽 증시 차트는 그런 것들을 일단 오늘 잠시 밖에 나와 있으니까 제끼고 오늘 한국 증시만 조금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증시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겉으로 보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분위기 나쁘진 않죠. 둘 다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조금 좀 자세한 그림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선물 차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선물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딘가 저항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양봉이고 상승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그냥 정석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코스피에 관해서 오늘 제가 좀 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정석적인 해석과 다른 어떤 저만의 의견을 좀 첨가를 해서 이야기할까 하니까 그죠? 좀 다른 이야기가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오늘 상승해서 일단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일단 조금 좀 보셔야 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거래량이 다소 좀 부진하다라는 점 우리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힘이 약한 모습은 지금 상황에선 좀 솔직히 용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할 것이면 계속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많이 올라주는 게 더 오르는 데 필요한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거래량이 일단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봉을 보면서 이제 드렸던 이야기가 코스피 2차 급등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넌지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이런 움직임이 그 2차 급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급등은 했었지만 오늘 장중에 휙 오르긴 올랐었지만은 양봉이긴 합니다만 거래량도 부진하고 결과적으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를 못 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코스피에는 조금 부담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가 저항이냐면은 이 2월 2일 날 만들어놨던 이 급등했던 장대 양봉의 종가가 중요한 자리인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354.05네요. 354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54자리를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고 있다. 거래량도 부진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은 조금 좀 상승을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볼 수 있긴 있는데 조금 좀 수상한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점들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 상승 내용이 조금 좀 안 좋은 것이 이런 점들. 자, 수급입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 선물이 1조 1356억이 찍혀 있거든요. 외국인이 이렇게 조 단위로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날에는 통상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은 별로 좀 안 좋았던 케이스가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수는 이런 거는 일단은 무조건 상승 쪽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봐야 될 게 오늘 콜대박이 좀 났었어요. 오늘 콜대박이 이런 외가 콜 옵션들 보시면은 이 콜대박이 좀 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 지수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선물 지수들이 종가까지 끝까지 지난번처럼 시세를 유지하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보시면 외가 옵션들이 지금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몇십 프로의 어떤 큰 시세들을 한 번씩 보여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사실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오늘의 이런 코스피 상승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이런 코스피 상승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2차 급등이 이미 나와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수급 쏠림, 뭐 외국인 수급 쏠림이나 아니면은 콜옵션 대박 쏠림 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죠. 콜 대박이 한 번 더 나타났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콜 대박이 나온 다음에 지금 또 콜 대박이 나온 이런 상황은 이건 솔직히 정석적으로 뭐 어떤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어쩌면 고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개인만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고점이 나왔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어딘가 넘지 못했다, 거래량이 부진하다,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외가 콜 옵션들이 한번 초대박을 줬다가 밀렸다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어떤 근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슈팅이 그러니까 2차 어떤 제가 생각했던 2차 급등이 나온 게 고작 이런 모습이라면은 이거는 벌써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오늘 고점이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싼 고점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일단 좀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국 증시가 이제 여기가 고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이제 좀 우리가 더 확인하려면 해외 증시 분위기를 조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좀 더 사족을 좀 달아봤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자고요. 그런 점들은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실제로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 마감한 거죠. 예.
그만큼 시장이 또 한번 2차 급등을 준 것이 이 정도로 끝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정도를 좀 가볍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많이 올랐다가 윗골이 좀 길게 달렸죠. 예, 조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중요한 어떤 저항을 넘어서진 못한 상황이라서, 예, 하여튼 이런 급등은 오히려 매도세를 더 불러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점들, 한국 증시는 오늘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 살짝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그렇네요. 그죠?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 분명히 1% 넘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같은 게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승의 힘이 좀 명확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지만 이거 좋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증시 사실 그 지난번에 1월 초에 12월 말 1월 초에 급등 폭등을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죽는 게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패턴이 약간 바뀐 게 여기서 대폭락을 한번 해버리는 바람에 2차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긴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있었던 이런 과잉을 완전히 다 소화한 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단지 지난번에 이 급등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반등이 한 번 더 튀어나온 것 같지, 결과적으로 지난번 12월 말 1월 초에 어떤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가를 좀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지난번 폭락 때문에 어떤 일방적으로 쭉 코스피가 죽어 내려갈 수 있었던 이런 우려가, 어떤 이런 가능성이 이 폭락으로 인해서 조금 좀 오히려 좀 사라진 게 아닌가 뭐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쭉쭉 빠지는 게 아니고 얘가 이번에 이제 폭락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다음번에 빠지더라도 조금 느긋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하여튼 여전히 지난 12월 말 1월 초에 있었던 이런 오버슈팅 시세에 대한 대가를 아직은 저는 더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 끝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한국 증시 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인 사견을 좀 팍팍 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걸러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이런 이야기는,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있는 그대로 제 말을 그대로 다 믿으시기보다는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 한 번 더 의심하시면서 제가 진짜 한 이야기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스스로 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잘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 없어서 그냥 패스할게요. 오늘 해외 증시 특별히 사실 뭐 지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 잘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다만 어쨌든 저는 나스닥 계속해서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인데요. 어제 일단 상승을 하기 딱 좋은 날에 어제였는데 좋은 날에 못 갔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답답한 구간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잘못되면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지켜는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스닥 하방 포지션은 아직까지 뭐 팔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다 된 것 같습니다.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 정도로 조금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